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걸음마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돈을 아낄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들었어요. 돈 아끼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파우치입니다. 다다기연의 책 추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1인 가구 돈 관리예요. 지금도 굉장히 다시 놀라고 있지만 제가 돈 관리에 관한 책을 이렇게까지 마음에 두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책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은 결국 이 책이 저랑 비슷해서, 이 책에 나오는 저자가 저랑 비슷해서인데요. 생각을 해보면 돈 관리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잘해온 사람들의 책은 저에게 눈꽃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는 좋은 건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가.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저처럼 이제 돈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의 분의 책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초보 혼족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1인 가구 돈 관리 잘 사는 혼삶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공아연이고 위즈덤 하우스에서 책이 나왔고요. 독립생활 첫걸음 체계적인 돈 관리로 똑똑하게 시작하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나온 다양한 돈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책에 나온 그 방법 중에서는 제가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방법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부분,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 감동이 맞겠죠. 마음이 무브된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과 나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우리는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평생 벌고 쓰고 모아야 하는 돈과 나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사회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지금에 비해 참 돈을 쉽게 쓰곤 했습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스스럼 없이 사고 해외로 여행도 가고 어려서부터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 자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고 부모님이 2분 다 공무원이시라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상당히 돈에 쪼들리는 생활을 해왔던 터라 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가 터진 것도 영향이 컸지요. 그렇게 매달 내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 매일 돈을 쓰는 행복을 찾는 것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냉정하게 돌아보니 저는 진짜 행복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소비로 자산이 좀처럼 모이지 않고 현실을 긍정하는 기술만 쌓여 돈 쓰는 재주만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내 일상을 채우는 즐거움의 상당 부분이 돈을 쓰는 것 그 자체에서 온다는 점이 좌절스러웠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 돈을 미련 없이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써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문제의식을 느낀 저는 재테크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부터 찾아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재테크 책들이 결혼한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저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만 가득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절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데를 들어가도 대부분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보다 이미 다들 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라 씀씀이부터 줄여야 하는 제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도 하고 하면서 씀씀이를 줄이고 돈을 모으는 요령을 하나둘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이게 다이어트와 비슷하더군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난생 처음 운동과 식이 조절을 시작한 사람이 다짜고짜 음식 무게 달아가며 칼로리 계산하고 프로의 운동 루틴을 따라하면 금방 포기하는 게 당연하지요. 요요도 오고요. 돈 관리도 처음에 무리하면 실패하고 금방 요요가 오는데 그런 경험이 두세 번 쌓이면 금방 난 돈 못 모으는 성격이야 하는 식으로 자기를 규정하고 아예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튀긴 음식 안 먹기 정도로 유효하지만 심플하고 크게 무리가 안 가는 방법 한 가지만 적용해서 몸에 익힌 후 점차적으로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늘려가야 해요. 단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쌓는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지출 관리 최대의 적은 합리화. 제가 정말 합리화를 잘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출 관리를 잘 못하나 봐요. 만화로도 나와 있는데 월급 받았다. 옷 사자. 내가 사기엔 너무 비싼가? 그래도 질렀다. 한 벌을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오래 입으면 그게 바로 남는 거니까. 물론 저렴한 옷도 많이 샀지. 여러 벌을 사서 돌려입는 재미가 있다고. 이건 한정판. 이건 포인트로. 이건 귀여우니까 하면서 샀을 뿐인데 옷의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저기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 역시 집에 옷의 산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내 행복이 돈을 써야만 얻어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비 습관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며 돈 관리 기술을 익혀나가던 시절 가계부를 보다 보니 하루 종일 돈을 쓰는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오직 돈을 쓰는 거로만 채워지고 있더라고요. 돈을 쓰는 건 물론 즐겁습니다만 이렇게 일상의 크고 작은 행복들이 돈을 써야만 얻어지는 삶을 계속한다면 돈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불행으로 이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걸 넘어서서 내 행복도 돈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죠.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돈이 없어도 엄청 재밌게 놀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사는 지역이 바뀌면서 또 삶의 여유가 조금 줄어들면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일단 서울에서는 정말 부지런만 떨면 공짜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무진장 많습니다. 정말 무진장 많아요. 일일 뭐 클래스, 작가와의 만남, 뭐 그 컨벤션, 전시회, 페어 이런 것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양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문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영화관을 가려고 해도 버스를 타고 40분을 이동해야 되는 곳이어서 돈을 들여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에너지를 이제 관심종자니까 관심을 통해서도 얻지만 또 하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러기 위한 모임이나 아니면은 그런 강연, 그런 오프라인 그런 그 교류 이런 부분이 정말 2년 동안 극도로 줄면서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이 되었고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제 자신에게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돈을 마구마구 쓰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원래도 지름신이 상당히 저와 함께 하는데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돈을 그 돈을 경험적인 그런 활동에 쓰지 못하고 그냥 진짜 뭐 질러두는 거죠. 질러두고 막상 그 잠결에 지르고 와보면 이렇게까지 돈을 쓸 일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그게 반복됐었고요. 진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제가
돈을 쓰지 않고는 어느 순간 재미있는 일, 행복한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정말 재밌는 거 열심히 찾아다니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도 지출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돈을 쓰지 않고 누렸던, 돈을 쓰지 않고 겪었던 만족감, 그리고 행복감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한번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내 인생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광고 멀리하기. 광고라고 하면 텔레비전 광고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척 다양한 형태의 광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광고를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접하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도 광고를 보고 가볍게 하는 게임에서도 광고를 보고 영화관에서도 광고를 봅니다. 급기야 플러스 친구라는 형태를 빌려 매일 아침 카톡으로도 광고가 날아오죠. 게다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홈쇼핑 채널을 시청하거나 밤에 잠이 안 와서 심심할 때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 뭔가 괜찮은 물건이 없나 찾아 헤매곤 하잖아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렵지만 유심히 관찰해보면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무수한 형태의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 생활 속에 침입해 들어오는 광고를 의식적으로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때는 별 생각이 안 들지만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는 경험이 쌓이면 광고가 우리의 습관을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모든 광고의 목적이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광고를 몰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도 다양한 매체를 광고를 통해 죄송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들어오니 우리의 노력으로 몰아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다보는 SNS에도 엄청나게 많은 광고가 존재합니다. 노골적인 스폰서 광고는 물론이고 간접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유명 뷰티 블로거나 여행 리뷰어 등 내 인생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뭔가 더 사거나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이 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어엿한 광고인 겁니다. 그러니 SNS를 할 때도 소비를 부추기는 계정보다 나랑 취향이 비슷하면서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소개해주는 계정을 찾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팔로잉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SNS에서 누구를 팔로우하느냐는 은연중에 나 자신의 취향이나 소비, 더 나아가서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SNS라는 것은 무의식 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누구를 팔로우하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제 경우 스트레스로 홧김에 무언가를 지르고 기뻐할 때 그 뒤에 내 지갑 속을 돈을 노리는 기업의 온갖 마케팅 수법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광고를 멀리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고 싶어하는 내 절박함을 기업이 이윤을 만들 기회로 여기고 밝은 조명과 화려한 이미지로 버무린 광고를 들이밀며 나에게 자, 어서 이걸 사고 행복해져 봐요 라고 하는 거구나 싶어지자 소비 욕구가 싹 사라지더군요. 요즘은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를 기획했을 마케팅팀이 회의실에 둘러앉아서 그러니까 사세요 라며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소비 욕구를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런 SNS 채널을 어떤 거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거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보고 있는지가 생각보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됐을 거예요. 1년 정도 꾸준히 봐온 유튜버가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영화, 미국 영화 펀디트, 영화 기사나 아니면 영화 리뷰 같은 거를 올리는 그런 유튜버인데요. 정말 심플하게 라이브 방송을 이제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뭐, 화려한 편집 기술 이런 거 없이 말로만 이제 계속 하는데요. 다른 거보다 그 사람이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이런 게 너무나도 잘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런 꾸준함과 부지런함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던, 저는 사실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열심이고, 관심 분야도 다양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단점이 꾸준함, 지속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존 캠피아의 영상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저는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제 자신의 게으른 점, 금방 포기하는 부분, 중간에 하다가 또 다른 거에 관심이 가서 다른 걸로 가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정돈을 해서 꾸준하게 끌어가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팟캐스트를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넘어왔지만, 그래도 팟캐스트를 나름 1년은 하고 넘어온 거라서 저는 이 정도면 저로서는 매우 잘한 거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이 책을 읽고 활용하고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전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용서를 읽으면서는 최소한 하나는 어떻게든 가지고 와야지 이 책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들인 값을 하는 거죠. 책값을 하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얻어가려고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가짐 이런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된 구체적인 조언들이 또 있어서 그거를 좀 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쓰지 않는 날, 한 푼도 쓰지 않는 날 지정하기예요. 대학을 다닐 때 이런 과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올 것. 살기 위해 꼭 취해야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돈을 비롯한 모든 자원들을 가능한 한 쓰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과제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정말 인간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각종 자원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 과제는 저에게 가끔 이렇게 소비 디톡스라는 것도 좋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과제를 변형해서 소비 습관이 좀 나빠졌다 싶을 때 돈을 쓰지 않는 날을 지정해서 2주에 한 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쓰면 할 일이 없고 공허한 시간이 늘어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때 사놓고 읽지 않았던 책을 읽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근처 동네를 탐험한다거나 하는 게 상당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식사는 집에 있는 식재료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해결하고요. 오히려 이런 하루가 돈을 마음껏 쓰는 날보다 마음이 편하고 현재 충실하게 산다는 감각이 느껴져 정신적으로도 이롭더군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총 3차례의 돈 쓰지 않는 날을 진행을 해봤어요. 제가 보통 얼마 전에 칭찬일기에도 남겼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하루를 보내면은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자책 모드로 넘어갑니다. 생산적이지 못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곤한 상황에서도 그거는 왠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돈을 쓰지 않는 날, 소비를 하지 않는 날, 소비 디톡스를 하는 날이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 나니까, 내가 조금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도 그때부터 씨발 오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은 소비를 디톡스하기 위한 날이야.
하고 딱 그 프레임을 바꿔서 그때부터 내가 오늘 돈을 쓰지는 않고 뭔가를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제가 사놓고 까먹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식사를 해결을 하고 그럼 쌓여있는 음식을 어떻게 보면 해치운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생산적이고 사놓고 안 읽은 책 아직도 저도 많거든요. 그런 걸 집어들어서 읽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칙적으로 정해서 돈 안 쓰는 날을 마련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 주말마다 약속이 많아서 놀러 다니느라 조금 약간 이런 것도 저축을 하듯이 미리미리 정해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책 읽으면서 약간 반성했습니다. 미리미리 정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소비하지 않는 날, 소비 디톡스하는 날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지금 읽게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저의 돈 아껴주는 파우치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그 돈을 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직장이나 학교에 갖다 두면 좋은 물건들 그리고 그 가방 속에 챙겨두면 돈이 아껴지는 물건들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직장이나 학교에 갖다 두면 돈이 아껴지는 물건으로는 뭐 일회용 렌즈, 인공눈물, 미세먼지 마스크, 생리대나 탐폰, 스타킹 그리고 뭐 의약품, 반창고 그리고 치약, 칫솔, 뭐 먹거리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 귀걸이, 향수, 립밤, 손거울 이런 게 나와 있었고 가방 속에 챙겨두면 돈이 아껴지는 물건들로는 텀블러, 간식, 비상금, 옷핀, 미세먼지 마스크, 비상약, 작은 우산, 장바구니, 치실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과연 내가 뭘 갖고 다닐 때 그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 정리를 하다가 이거 C타입 충전기 작동하는 C타입 충전기 8개를 발견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런 인간이구나.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충전기는 그러니까 충전 케이블, C타입 케이블은 꼭 가지고 다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자질구레하게 사는 물품들이 그래서 집에 와보면 쌓이는 물품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파우치가 완성이 되었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터질 것 같아요. 묵직합니다. 묵직한데 저는 많이 들고 다녔으면 많이 들고 다니지 없으면 바로 또 사는 습관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를 그래도 가지고 다니고 좀 무겁더라도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이거 덕분에 돈을 안 쓴 적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에 들고 다니는 물건들이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터질 것 같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얘기해준 부분들 있고 이 책에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씀씀이를 유발하는 물질이어가지고 같이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리용품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도 갑자기 사라고 하면 너무 비싸서 하나 정도는 꼭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중간중간 뭐 버스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휴게실 같은 데서 정말 잠을 안 주면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안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그리고 뭐 알러지약 그런 것도 다 이제 저는 챙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같은 경우 펜을 너무 많이 치우네.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C타입 하고 마이크로 5핀이라 그러나요? 마이크로 5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좀 짧고 콤팩트한 애로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이어폰이거든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예비용 이어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지만 막상 또 둘 다 망가지거나 하나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는 망가지고 하나는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저는 패닉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예비용으로 이어폰은 2개 들고 다닙니다. 치약 칫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피부는 못하더라도 선크림 그리고 립글로즈, 립밤, 니베아 좋아합니다. 요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산을 갖고 다니기는 조금 힘들어서 우비가 들어가 있고요. 휴대용 우비. 그리고 좀 두껍긴 하지만 물티슈. 사실 그냥 일반 휴지도 넣을까 하다가 물티슈만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구강 구취 제거제라고 하나요? 페리오 해서 칙칙 하는 거. 물론 양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양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머리끈이랑 USB. 머리끈은 여자들에게는 언제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USB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펜이 3개나 들어있네요. 하나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펜은 하나, 가위 하나. 이건 심지어 비행기에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가위예요. 그리고 메모지. 메모지 좀 많은 것 같네요. 좀 덜어야겠어요.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덕분에 파우치 정리도 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엄청 잘 흘려요. 그래서 고를 때 쓱쓱쓱쓱 쓸 수 있는 비누예요. 옷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 해서 씻을 수 있는 비누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꼭 들어가야 되는 물품들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이게 없으면은 돈을 쓴다 싶은 물건들은 적당히 넣으면 됩니다. 만일 휴대폰 배터리가 다 돼도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가 다 닳아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안 갖고 다녀도 돼요. 근데 저는 안 되기 때문에 8개를 작동하는 케이블 8개를 그때그때 사서 모아버린 사람이라서 꼭 가지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케이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고 립밤 잘 썼고 물티슈 매우 잘 쓰고 있고 안대는 2번 썼고 지금 마스크는 3번째 교환을 했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주기적으로 바꿔서 넣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안 잠겨! 다시 좀 잠그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딱 조언을 2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게 그리고 소비를 넘어서서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투자를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겼던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였는데도 여전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또 제 가방에 딱 맞게 들어가서 이게 딱 맞지 않는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서 매우 만족스럽게 돈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이 1인 가구 돈 관리 같은 경우는 돈 관리를 이미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가주 걸음마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저처럼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돈이 없이는 즐거움을, 행복을, 기쁨을 못 느끼고 있다. 돈 쓰는 것만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끼는 게 너무 힘들다, 지출 관리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서니까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는 하루 만들기, 두 번째, 돈 아끼는 파우치 들고 다니기입니다. 다닥유연의 책 추천 1인 가구 돈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